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 내용 일단 보시겠습니다. 마곡지구의 10억 클럽, 그러니까 10억 이상 아파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10억 클럽 속출에 강서구의 전반적인 집값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마곡지구의 LG 계열사들이 입주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입주할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9월 달이면 2018년 9월이면 공항철도가 마곡나루역에 개통이 되고요. 게다가 한 10월 정도 되면 또 마곡나루역이 급행노선으로 9호선이 급행노선으로 전환이 되죠. 그 소식 때문에 좀 약간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는, 개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곡지구 아파트들 보면 다 분양가 대비했을 때 더블 가격대를 다 찍고 그 이상 넘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마곡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32평 기준에서 이미 11억 원을 넘었다.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거 보면 11억에서 12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마곡 힐스테이트 가격대가 올랐고, 여기에 대장주가 마곡 힐스테이트였는데, 지금 현재 공항철도 기대감 때문에 호가 수준은 오히려 7단지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과 하단에 있는 뭐 공항동이라던가 주변 일대 지역, 양천향교 역세권 주변도 그렇고요. 마곡지구에 전반된 관련 테마 아파트들 가격대가 호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호가가 꽤 많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대표 아파트들 같은 경우 보면 11억에서 12억 정도, 32평 기준으로 그 정도로 그 가격대 호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1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주를 이룬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것 보면 힐스테이트 뭐 14단지하고 7단지가 좀 위치가 좋은 아파트들인데 호가가 다 거의 뭐 1억 정도씩, 그리고 많이 오른 곳은 3억, 작년 7월과 비교를 한 거죠.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강서구가 주목을 받는 모습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마곡지구가 10억이 넘어갔어?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나 부근 아파트들을, 신규 아파트들은 다 10억을 다 넘어가는 상황이죠. 10억들을 다 넘어가고 있고, 중위 아파트 가격도 6억을 다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가파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높고 집값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 내용과 같이 최근 움직임이 많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항철도역이 바로 내달, 다음 달에 9월 달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전체 호재죠. 공항철도가 이 마곡지구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인천 지역이라던가 그리고 도심 홍대 그리고 서울역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이 안에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규제 때문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거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강남의 가격대가, 아파트가 이 영향으로 해서 꽤 많이 올랐죠. 강남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하신 투자 수요들이 어, 이 마곡지구 쪽에 많이 지금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곡지구와 가까운 송정역이라던가 방화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마곡지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아까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항철도 개통 소식, 9월 달에 개통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이곳 마곡 엠벨리 7단지, 6단지, 5단지, 마곡 힐스테이트 8단지 이 정도가 되겠네요. 마곡나루가 생기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업무 지역과 그리고 주거 지역에 큰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가치보다 훨씬 더 격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항철도 같은 경우 정거장 자체가 많지 않고 스탑 노선이 별로 없고 이 서울역까지 가는 게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반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큰 교통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영향점을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게 마곡나루역이 급행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 되면 이 두 효과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일대 가격대를 많이 움직이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뭐 3월달 정도에 9억대의 거래가 됐지만 지금 호가는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고요. 마곡 힐스테이트도 11억에서 12억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마곡 힐스테이트 자체가 대장주였죠. 근데 이 마곡나루역 주변이 점차 상권도 커지고 이를 큰 호재가 있다 보니까 엠벨리 쪽에 호가가 더 많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곡지구의 역세권들을 살펴보면 양천향교역이 있고요. 그리고 발산역 있고 마곡역 있고 그리고 신방화역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호재들을 보면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입주죠. R&D 센터들이나 대기업들의 입주하는 게 가장 큰데 여기에 인구를 대충 보면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두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주 인구가 4만 명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 마곡지구를 이용하시는 인원이 4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서남권에서 가장 큰 호재고요. 아무래도 업무지역이 있기 때문에 업무지역이 있으면 직주 접근 선호자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새롭게 학교도 신설되는 지역이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가격 성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강남 가격대와 뭐 서울 주요 지역들 한강 이북 이남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아직까지는 저는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지역이 이 마곡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자족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하단에 이화여대 그 서울병원이 생기죠. 이게 원래는 올해 말 하반기 정도에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초로 바뀐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상가들 보면은 이쪽 라인 보시면 여기 맞은표 쪽 라인의 상가가 전면 상가가 뭐 50억 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병원에 특화된 수요들이 이쪽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곡나루역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지역이 새롭게 먹자 골목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모습을 신흥 상권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의 아파트들 보시면은 4단지하고 상단의 우림까지 아파트들을 볼 수가 있고 가격대가 호가가 다 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지역이 바로 마곡역입니다. 마곡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 신세계 백화점과 마곡 스타필드 그리고 이마트가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업무지역 플러스에서 마곡역도 업무지역들 플러스에서 주거지역이 단단히 결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거든요. 이제 업무시설과 상단에 쇼핑시설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단에 있는 7단지와 힐스테이트보다는 아직 가격대가 낮습니다. 하지만 좀 더 미래를 보시면은 접근하시기 좋은 투자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의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4단지하고 15단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에 진입을 하고 싶지만 금액대가 좀 약하시고
좀 길게 장기로 보실 분들은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촌향교역에서 발산역 사이에 있는 이 주공 아파트들입니다. 보면 주공 2단지, 뭐 그리고 부영 아파트랑 진로 아파트도 있고요. 이곳 바로 앞에 보면은 NC백화점도 있고 생활 인프라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발산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상권이 결합되고 업무 지역이 결합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게다가 이 마곡지구 전반에 가장 큰 또 호재가 뭐냐면 여기에 생태공원이 또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올 하반기에 생길 예정인데 여기에 있는 이 식물원 같은 경우도 여의도 생태공원의 거의 2배 면적에 달하는 큰 공원에다가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 기반 시설들이 몰리는 지역은 이제 이 개발 구역 아니고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요소와 쇼핑과 그 상권이 결합되는 지역이 바로 이 상단의 3 개발 구역이고요. 그리고 직주 접근이 되는 지역, 그리고 관공서가 결합이 되는 지역이 1도시 개발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대를 견인하는 지역은 당연히 이제 7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인데요. 차후의 전체적인 완성 모양새를 봤을 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14단지하고 15단지 고르고요. 그리고 상단에 4단지 그리고 여기도 또 신한빌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한빌라라고 있는데 여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여러분들 투자 접근하시기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아파트들 중심으로 주공 아파트, 재건축까지 길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려면은 아까 말했던 이 섹터 내에서 진로 아파트, 부영 아파트, 주공 아파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의 여지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이 지역, 방화재정비 촉진지구를 보면 되는데 지금 6구역이 그나마 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입지도 좋고요.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에다가 바로 맞은편이 이제 긴등마을이었고 여기도 방화재정비 촉진지구였습니다. 근데 마곡 힐스테이트로 재개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민간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우수한 입지 좋은 그런 아파트로 탄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군부대가 있었죠. 여기 송정동 일대 군부대도 이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여러분들 투자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차후에 여기도 장기로 보신다면 들어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곡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 많으실 겁니다. 댓글로 또 더 깊숙한 대화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